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 관련된 이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들을 위한 뭐 교육, 고용, 뭐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실제로 제공할 거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만드는 방법, 뭐 별도의 사업,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체계를 활용하되 그 안에 이제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고 경계선 지능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복지부가 생각하시는 거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확장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저희 법에 대한 의견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은 현재 있는 제도와 서비스와 인프라를 통해서 그걸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아마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실효적이고 좀 더 시급하고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제가 송 국장님한테 드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최윤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럴 경우에는 보건복지가 아닌 각 부처별로 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계속 분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고 누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니,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복지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네.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 뭐 초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뭐 평생교육법 등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업의 대상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대상으로 추가되는 방식을 택할 거냐, 아니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무언가의 교육 프로그램,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법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택하실 거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느냐. 기본법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본법은 만들더라도 실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보는데, 혹시 이재경 진수님 저희가 이제 과거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반은 짧게. 저희는 사실은 완전히 경계선 지능이만 따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룹들이 저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년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경계선 지능이만 따로라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낙윤화를 방지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선 지능인법에 관련해서 여러 부처들이 주신 의견들을 보면 기존 그 각각의 부처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대상 프로그램에 이미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것과의 중복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 국장님,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주신 의견을 보면 두 가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 나누기가 될까봐,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고 예산이 투여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사업 프로그램이 축소될까봐의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갔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이 완전히 별도의 그룹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제 뭐 예산이나 정부가 가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기준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애인 단체의 우려에 대해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지를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혹시 이 배은경 진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단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복지법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별도법으로 하더라도 아까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한 그걸 우려하고 있는 줄어들까 봐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능 지수만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적 장애는 지금 70 이하의 대상이고 그리고 지적 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15개 유형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금 뭐 어떤 전달 체계라든지 그리고 제공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요를 저희가 지금 아주 또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 각 영역에 미치지 못해서 그 경계선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어떤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 예산이라는 측면에서의 우선순위는 장애인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장애인은 이제 어떤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와 법령에 따라 또 모든 전달 체계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경계선 지능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별도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기존의 기방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좀매가지고 그 부분을 메꿀 건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제도화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법이 아예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인만을 위한 입법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장애인복지법이나 특수교육법 자체가 이제 조기 진단이 꼭 진단이 아니더라도 범주화에만 들어가면 다 제공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가 국내에서 과연 가능할까?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뭐 기본법 형태로라도 일단 구성이 되어야만 이제 뜻과 의지가 있는 어떤 기관들이 그것을 근거로라도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개입이나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애인복지법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봤을 때 어떤 사회 적응의 어떤 뭐 지향이나 목표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훨씬 더 이렇게 적기에 일찍 진행됐을 때 저희가 다른 법률이나 다른 사회복지 제도에서 어차피 이게 취약계층으로 진입이 돼서 사후에 뭐 수급비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별도법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법 자체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행될 때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다른 기존에 있던 유사한 다양한 부처의 정책들과의 통합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네. 지금 교육부가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에 경계선 지능이라고 단어는 들어가 있고 위기아동 청년법도 이게 실행이 되면 일부는 겹쳐질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그 법령들이 시행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